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오동훈 수사처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자리했습니다. 처장님, 저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하고 협력하여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경호처가 만약 약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 1,000명 이상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매우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과도한 그 경호처의 물리력을 목도하였는데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2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공수처가 국가수사본부에 경찰 1,000명 이상 투입이라든지 장비, 차량 제공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작전이나 그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나름대로 그 재량을 두고 그런 부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어떤 집행권자로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넘어서 저희들이 물리력을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조에 또 협력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차장한테 그럼 수사진한테 철저히 당부를 한 상황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 협조 사항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만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너무 따라붙어서 또 그런 부분 노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하지 못했을 뿐 저희들은 그 부분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장님, 이것은 반드시 공수처 차장과 부장검사를 보내서 국수본 간부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애물 제거, 차벽 제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는 게 맞겠고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업무가 진행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답변을 위해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차장님, 네. 국수본은 공수처와 협력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현재 경호처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등 간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불응하고 있죠. 그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차장님은 신문도 안 보십니까? 저희들이 불응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이 내일 10일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언제 청구하실 겁니까? 그것도 국수본에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또 언제 하실 겁니까? 국수본이 원래 독립적인 수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잘 협의해서 아마 집행에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국수본의 계획과 관계없이 차장님이 이제 경찰에 현재 수장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경호처가 약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을 한다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경찰 1,000명 이상이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수본에서 그 세세한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계획을 세우면 차장님은 적극 지원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인력과 물자적인 측면만 지원할 수 있고요. 사건 직접 집행에는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에서 국수본에 요청을 하면 차장님은 인력 지원이라든지 장비 지원, 차량 지원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그건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방금 공수처장님께도 물었습니다마는 장애물 제거나 차벽 제거 또 특수홍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는 국수본이 담당하는 게 맞고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에 특히 차장님께 관저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관저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라고 직접적 지시는 있었지 않았고요. 경호처장으로부터 우리 100이라고 202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게 적법하지 않은 업무에 그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거절한 사실이 있고요. 100이라고 22가 사실은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서울경찰청장이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원하려면 기본 업무 외에 동원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은 거고요. 최상목 부총님 전화 오셨을 때는 지금 경호처로부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경호처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쭉 설명했고요. 거기서 또 알았다고 하시고 그러면 그럼 경호처하고 협의하면 되겠다고는 취지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100일, 200이 두 부대가 경호에 다시 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협조를 하도록 도와달라 그런 취지였습니까?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차장님께 전달하신 거예요? 그거를 인력을 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저렇게 요청이 왔는데 경찰이 협조를 않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도움 요청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걸 이런 지하에 잘라야지 그걸 경찰청 차장께 전달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막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의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포함해서 직무유기로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신속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수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극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집행 현장에서 이것을 방해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국수본에서 아마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거로 생각합니다. 현장 상황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에 해당되면 체포해야 되죠. 체포할 수는 있지만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경호처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라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들이 권력기관화되고
대통령의 사병화되는 큰 폐단이 있습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정부 조직 전체의 개편, 뭐 취지 이런 운영 방안 이런 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뭐 의견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경찰청 차장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 차관님. 네. 정부조직법 11조 1항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현 대통령 답변자는 권한 김서구 자체를 법무부 대행하기 때문에 차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부 조직법에 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휘 권한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 이것을 금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이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의무는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하여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취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공수처의 수사 업무에 관여나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죠. 예, 저도 이 부분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2019년도 당시에 원래 없었던 규정이 본회의 때 삽입이 됐고 그때 취지는 당시에 그 대통령 하명 사건 수사 논란이 있어서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대통령 직속 기관에 대해서 사찰 기구화 된다라고 하는 그 야당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로 여당 측에서 낸 수정안인데 이 취지는 대통령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공수처가 최고난 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지 말도록 해주세요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용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건 완벽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원래 도입 취지는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서 이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자석 앞에 자리했습니다. 처장님, 서부지법은 윤석열 내란 수계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 121조 제외한다는 기재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아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원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저는 이건 대단한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차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답변을 위해 답변자석 앞에 자리했습니다. 차관님, 국방부가 경호처에 파견한 인원은 어떤 부대 소속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건 수방사 이하 소속이고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관저 지역의 외곽 경계를 담당하는 임무를 위해서 현재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국방부 소속 인원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협조하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군 병력이 운영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김선호 국토부 장관님 국방부차관이 좀 나와주십시오.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장관님,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이 무안항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구조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 시설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공항안전운영규정 제109조는 항행 목적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2월에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완공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개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앞서서 현 우선 답변자는 이번 항공기 참사 사건에 대해서 박상우 장관입니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말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그리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시설은 무안공항이 1993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99년에 이제 개항을 했는 99년부터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2007년에 개항을 했는데요. 설계할 당시에는 당시 건설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맞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건설 규정 외에 운영 규정이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카오 쪽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런 규정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무안공항의 시설은 그 운영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에 개항할 당시부터 이미 시설 개선을 좀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러지기 쉬운 시설로 하라 이런 개선이 아니고 거리를 좀 더 밀으라고 하는 개선 권고라서 이번 사태의 결과하고 뭐 딱 맞는 결과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불일치가 있었다는 말씀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안전 점검을 해서 유사한 그런 불일치가 있는 공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신속하게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건설 단계에서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라 의무상인 90m 이상을 종단 안전구역으로 확보하여 적법하게 건설하였다고 의견을 냈지만 이 설치 기준 21조 2항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가능한 240m 이상 확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미달 아닙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설 단계에서는 맞았지만 뒤에 생긴 운영 규정에 따라서는 좀 뒤로 물렀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네, 정부는 성실히 투기에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국회에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답변자석과 마주보던 탄상의 방향을 의원석 정면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12.3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입니다. 국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